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부즈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테크닉의 신제품인 쉐보레 콜베 스팅레이입니다. 1대16 차량으로 이미 수프라가 발매가 되었고 지난번에도 함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1대16 스케일의 차량이 조립하기도 간편하고 또 조립의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레고로 발매가 된 스팅레이가 8세대 차량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실차량의 모습은 상당히 날렵하게 보이지만 레고 차량은 9세부터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다행히 1대16 스케일의 차량이 조립하는 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조립 방법들이 있어서 저도 조립할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조립을 했습니다. 박스의 상단에는 콜벳 엠블럼이 있고요. 하단에는 아스팔트 레전드 게임에서 레고 차량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차량을 보면요, 이렇게 박스 뒷면에 게임 플레이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실제 박스에서는 없어요. 박스 안에는 실제 게임에 사용되는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는 구독자분께서 미리 연락 주셔서 아마 업로드가 되면 이미 사용이 되었을 것 같아요. 브릭수는 732피스이고요. 브릭백은 5번까지 있습니다. 스티커는 생각보다 적어요. 최근에 엄청난 스티커를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붙일만 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다른 사이즈고 설명서는 뒷장의 브릭 품번과 실차량의 비교샷이 있어요. 차량의 스펙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자,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부 프레임과 엔진을 만들어 주는데요. 하부 프레임은 1x15 브릭 2개를 사용해서 길게 만들어줘요. 이 모듈의 기능이 격벽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착을 해요. 이 모듈은 조향할 때 사용하는 피니언 기어고요. 이렇게 장착하고 살짝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익숙한 모듈이죠. HOG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이렇게 엑셀에 끼워주고 그대로 엑셀에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모듈을 고정하는 빔을 장착을 할게요. 피니언 기어를 움직이면 베벨 기어가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엔진은 크랭크 브릭을 사용했고요. 이 커넥터는 신규 브릭인데 V형의 엔진을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인 브릭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끼워주고 상부에 빔을 장착해주면 됩니다. 차동 기어는 엔진 쪽에 20T 기어와 바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엔진 상부에 피스톤 브릭을 장착해주면 엔진부는 완성이 돼요. 이번 신규 커넥터 덕분에 간편하게 V형 엔진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모듈은 프레임에 장착을 하고 반대쪽 프레임도 장착을 해줍니다. 프론트 조향은 H형 브릭을 사용했고요. 렉 기어를 뒤집어서 피니언 기어 위에 그대로 장착해주면 돼요. 기어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브릭으로 고정해주면 첫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이드 프레임과 실내 액세서리를 만들어주는데요. 프론트 스플리터를 장착을 하는데 베이스 브릭들이 장착이 신기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마이크 브릭을 사용했는데 토볼 브릭보다는 살짝 높은데요. 나중에 본넷의 높이와 연결이 되는 부위예요. 자, 스플리터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 모듈은 프론트 범퍼 쪽을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장착하면 사선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돌리면 쉽게 돌아가요. 엔진 커버도 장착을 해주고 시트도 부착을 해주겠습니다. 참, 뒤쪽에 엑셀에 시트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핸들에 사용된 엑셀 커넥터는 G500의 7번 브릭을 사용했는데요. 그냥 검정색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황색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핸들도 장착을 해주고 콜벨 로고가 프린팅된 브릭도 앞쪽에 장착을 해줄게요. 이 모듈은 대시보드 프레임 모듈이고요.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사이드 프레임은 직사각형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메인 프레임 양쪽으로 장착을 시키면 되고요. 루프 모듈도 차량에서 패널을 붙여가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돼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리어 패널과 도어를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리어 쪽 상부에 프레임을 장착을 해주는데 뒤쪽에 엑셀 커넥터가 범퍼와 연결되는 부위예요. 리어 휀더 모듈은 쿼터 패널을 먼저 만들어 주는데요. 간단하지만 새로운 조립 방식이에요. 그리고 빔에 휀더도 장착을 하고 쿼터 패널 파츠도 결착해서 양쪽으로 장착을 하면 됩니다. 대시보드도 직사각형 날개 브릭으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A필러는 차량의 마지막에 장착을 하는데 벌써 A필러를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어를 결착할 파츠를 프레임에 고정을 해줍니다. 도어를 만들기 전에 로코 패널을 표현한 브릭도 장착을 하는데요. 수프라와 같은 방식이죠. 도어는 메인 패널에 하부핀을 장착해서 길다란 패널을 붙여줍니다. 도어 트림도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중앙으로 겹쳐서 핀으로 결착을 시켜줘요. 그리고 도어에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 브릭이 도어 상부 쪽의 패널도 같이 표현해 주었어요. 완성된 모듈은 차량에 장착을 하면 되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도어 쪽에 입체감을 많이 표현해 준 것 같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차량을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프론트 범퍼 상부에 날개 브릭을 끼워주고 프론트 패널 중앙 부분을 만들어서 양쪽에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패널로 본넷을 고정을 해줄게요. 트렁크 모듈은 패스트백 타입이고요. 중앙을 먼저 만들고 양쪽으로 브릭을 결착을
장착을 해줍니다. 윈드실드 쪽을 보면 C필러를 표현한 스티커를 브릭에 붙이고요. 자, 양쪽으로 장착을 해주면 리어 쪽의 트렁크 모듈도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모듈은 차량에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프론트 휀더는 곡선 패널을 사용했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장착을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리어 쪽을 볼 건데요. 디퓨저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부에 장착을 해주고 범퍼 모듈은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양쪽으로 패널을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티커를 붙이면 완전히 화려해집니다. 완성된 모듈도 차량에 장착을 하고 리어 윙도 층층이 브릭을 쌓아주면 되는데요. 층으로 표현한 모듈은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상부에 장착을 해주고 번호판 쪽 패널도 부착을 해주면 리어 쪽은 마무리가 됩니다. 미러를 표현한 브릭도 붙여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하면 차량은 완성이 돼요. 3월 달에는 이렇게 두 제품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특색이 있어서 조립하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수프라 제품은 루프를 탈거해서 컨버터블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고, 이번 콜벳 스팅레이는 엔진부의 기어를 사용해서 차동 기어와 바로 연결하는 특징이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16 스케일의 차량의 엠블럼을 보면 대부분 스티커를 많이 사용했어요. 하지만 콜벳 레이는 프린팅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게 전부예요. 부가티 볼리드를 보면 엠블럼을 프린팅으로 해주었고 양쪽의 휀더 패널도 프린팅으로 넣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콜벳 레이는 차량의 중요한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은 모두 스티커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리어 쪽을 보면 스티커로 머플러와 테일 램프도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머플러는 브릭으로 표현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스티커라 아쉽긴 하죠. 물론 테일 램프나 헤드 램프는 스티커로 표현하는 게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16 스케일의 차량들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프론트 휀더가 대부분 이런 브릭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제스코나 콜벳 레이는 곡선 패널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제스코나 콜벳 레이의 휀더가 좀 더 날렵하고 곡선의 디자인을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클래식한 휀더를 보면요, 이렇게 두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차량의 구조와 비슷하게 표현되는 장점이 있죠. 다시 콜벳으로 넘어오면 도어 패널은 안쪽으로 각도를 기울여서 휀더 쪽에 커다란 에어 덕트도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스티커로 휀더 쪽의 덕트를 나타내 주었어요. 리어 윙은 우라칸과 비슷한 조립이지만 트렁크 리드 쪽의 브릭과 테일 램프 브릭 3개를 겹쳐서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 부분도 아주 신기한 조립 방법이었습니다. 프론트 쪽은 제스코 프론트와 비슷하게 조립이 되는데요. 프론트의 범퍼를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라인을 나눈 브릭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고정이 안 되는 게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기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픈 기믹은 트렁크와 도어 그리고 엔진 후드가 오픈이 되는데요. 트렁크 쪽은 조립할 때 마이크 브릭을 사용해서 트렁크의 패널의 기울기를 살짝 재현해 주었습니다. 그냥 토볼로 사용했어도 될 텐데 이런 작은 차이를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도어도 레귤러 타입으로 평범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엔진 후드는 패스트백 타입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작년에 발매가 된 제스코가 중앙에 후드 스테이를 넣어 주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스팅레이는 후드 스테이가 없습니다. 다행히 어떤 각도에서도 이 차량은 고정이 잘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조향도 잘 되고요. 중앙에 HOG가 있어서 쉽게 조향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죠. 조금만 움직여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하지만 조향각은 크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발매가 되었던 제스코가 69,900원으로 발매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나온 차량은 89,900원으로 2만원이나 더 비싸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환율을 계산해 보더라도 너무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는다면 이 제품도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